평택, 안성, 오산, 화성 이렇게 4개로 늘었습니다. KB 자료 분석을 볼 거고요. 2021년도 9월 27일 기준입니다. 명절 때문에 이제 한 주 밀려서 9월 27일 기준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. 과연 평택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? 상승? 보합? 하락? 짠. 자, 매매 가격 상승률 여기 보면 평택, 오산, 안성, 그리고 화성이 없네요. 금주 상승률 상위, 이 정도 1.56, 1.52, 1.42, 이 정도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겁나요. 이 도대체가 어디까지 갈 건지가 겁나는 상태입니다. 이게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지금 상승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곡선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금주 하락률 상위에 여기 세종 0.01%, 0.01%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죠. 그리고 전년 말 대비 상승률,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오산 40.73%예요. 40.73%가 이게 감이 잘 안 오죠. 10억짜리를 샀으면은 4억이 오른 거라고 보면 돼요. 그냥 단순하게. 이거는 뭐 집 없으면 벼락 거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치인 거죠. 연간 상승률로 뭐 한 5% 이내로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 1년 만에 40%가 뛴 겁니다. 여기에 이제 안성도 들어가죠. 30.74%. 전에는 이제 평택도 있었고요. 평택도 여기에서 뭐 빠지지 않습니다. 화성도 마찬가지인데 1년 만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 집을 안 산 게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. 집이 없다라는 거는 뭐 그냥 내가 집이 없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달팽이가 집 없이 맨몸으로 다니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거를 겪고 계신 거예요. 근데 집값을 따라갈래니 이 지역에 계신 분들, 요런데 상승률을 높이 찍고 있는 이런 데에 계셨던 분들, 기존에 있던 분들은 1억짜리 집이 1억 5천이 되면 못 사는 거죠. 예전에 1억이었고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쌌던 옛날 기억 때문에 못 사요. 근데 옛날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. 거의 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 가격으로 다시 되면 사야지 너무 힘든 선택을 하고 계신 거죠. 그런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고 있어요.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세 대출이나 실수요자들 피해 없게 하라 라고 했지만 그러기에 앞서 미리 조금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. 분명히 우리 여기에서도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. 부작용이 너무 큰데도 하고 있다. 실수요자가 무슨 죄냐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편가르기에 자꾸 현혹이 되시는데 다주택자가 나쁜 거냐, 집이 없는 게 좋은 거냐, 집이 한 채만 있는 게 좋은 거냐, 집이 여러 채 수백 채 있는 게 좋은 거냐,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10명이 다주택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이 굉장히 큰 사고를 쳐요. 정말 비양심적으로 사고를 치거든요. 전세 사기라든가 뭐 월세 사기라든가 등등등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이제 저는 정책이라고 보고요.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만 마련하고 다주택은 오히려 일부는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전세를 낀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소액으로 큰 물건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.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봐요.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늘려가는 이런 다주택자, 이런 사람들은 뭐 세금적으로 소득세를 매긴거나 재산세를 매기거나 이런 건 좋은데 양도세 부분은 좀 풀어줘야 물건이 돌지 않을까 싶은데, 왜냐하면 뭐 급매물이 그런 분들한테서 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. 왜냐하면 1주택자가 급매물 던지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거든요. 근데 다주택자분들은
뭐 10손가락이 아니라 20손가락 중에 한두 개 정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안정에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, 이거는 뭐랄까, 이 정책이 아니라 정권, 뭐 정치적인 거, 정치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좀 양분하려고 했던 그거에 매몰된 게 아닌가. 너무 이거를 양분하려고 한 거에 매몰된 게 아닌가. 뭔가 그거 양분하는 건 양분하는 거되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, 그게 이제 정부가 했어야 될 일인데 양분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좀 컸다. 이걸 어느 정도 다시 균형점을 맞추는 거는 이제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. 뭐 어쨌든 말이 그렇게 샜는데 그렇다는 겁니다. 이게 평택, 오산, 안성 이런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지면 걱정이고 안 올라도 걱정이고, 뭐 집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다주택자분들도 걱정이 일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워낙에 돈이 많으셔서 걱정하는 게 그런 걱정이 아니거든요. 예. 그래서 조금 뭔가 주택 안정을 위해서는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. 특히나 대출을 막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 대출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. 어쨌든 상승률 자체가 평택이 2등입니다. 2등.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. 이게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고 심지어는 내년 후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. 예.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한 이 그래프 속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뛰어 올라갔는데, 사실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지금 주택 가격이 여기쯤 와 있어야 되고,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, 이게 올라갔다 보니 요 기간 있죠. 여기 지금 비는 요 기간, 요 기간들, 요 기간만큼은 보합 기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상승분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는. 그리고 연평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5% 이내로 상승해야 됐다면 요거를 뭐 1%나 뭐 요 정도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길게 유지시키는 거죠.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. 자산 가격이 분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. 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길 원하죠. 그래서 부동산이 불패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죠. 지방 소멸, 뭐 대학 소멸, 뭐 인구 소멸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게 점점 수도권으로 더 집중될 겁니다. 그 중에도 다행히도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음으로써, 그리고 뭐 이제 수출 관련된 평택항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탄탄한 수요를 평택이 부여받고 있다라는 거죠. 예. 받침해주고 있는 수요를.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뭐 오산, 동탄 이런 데보다도 평택이 나중에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. 자, 말이 길었습니다.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죠. 자, 전세 가격 상승률이 이제 안성이 여기 떡하니 올라가 있고, 오산, 평택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. 평택이 0.85, 오산 0.95, 안성이 1.29%. 그리고 전년말 대비 상승률을 봤을 때 안성, 평택 이렇게 올라가 있죠. 전세 가격도 18.06%, 안성은 20.72%가 상승한 거예요. 안성은 굉장히 저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. 앞으로 한동안에도 이제 저평가 구간이 계속 이어질 텐데, 지금도 사실 뭐 안성에 철도 계획 말고 실질적인 안성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 호재가 터져줘야 되거든요. 뭐 산업단지 개발해가지고 어떤 걸 유치하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. 착공 시작했다. 연간 몇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 등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. 단순히 흘러가는 철길도 중요하지만 그 철길이 깔림으로써 거기에 뭔가 이런 산업군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. 어쨌든 안성 전세 가격이 전년 대비 25%가 뛰었습니다. 이 말은 전세 1억 살고 계셨던 분이 2천만 원 올랐다.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전세 1억짜리가 2억이 되고 3억이 된 거는 뭐 빼더라도
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올랐다. 1억일 때. 3억이면 뭐 더 올랐고 뭐 이런 식인 거죠.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. 18%나 20%나 전세 가격은 다 올랐고요. 현재 평택은 조금 전세 가격이 주춤하죠. 전체 이제 평택이 요렇게 이제 생겼잖아요. 요렇게 뭐 요렇게 길쭉하게. 여기에 이제 고덕이 요렇게 있는데 고덕의 2단계 쪽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 전세 물건이 많이 쌓여 있고 지제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이제 45번 국도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면 여기 이제 동문, 동문 있는데 동문에 또 3단지 전세 물건이 많이 나와 있고 기존 소사벌에도 전세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효성 해링턴 쪽도 뭐 어느 정도 있고 이 전세 물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세를 살고 하면서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집 사놓고 전세만 놀려고 하시는 여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전세 가격이 실제로 나가 보시면 좀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. 근데 전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이제는 전세는 지겹다. 집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지금 매수가 많이 좀 위태위태합니다. 자, 어쨌든 전세가 상승률이 이렇게 움직여서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 비명이죠.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이거는 뭔가 한 1, 2년 전이라든가 뭐 요때 또는 뭐 그 전에라도 집을 샀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. 근데 그분들도 아직 안 늦었다는 거. 주변에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. 더군다나 무주택이신 분들은 아직 보금자리, 디딤돌 이런 것도 잘만 하면은 받으실 수 있거든요. 예전처럼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. 그리고 굉장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것도 대출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, 지금. 뭐 그냥 대출이 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뭐가 됐든 뭐 다가구 매매, 건물 매매, 토지 뭐 등등등 뭘 하려고 그러면 대출 때문에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, 지금. 요거는 내년에 리셋이 되는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있다가 연간 한도가 내년에 이제 4%로 리셋이 되는데 그때 아마 막 우르르 은행으로 갈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를 4%로 유지한 적이 우리나라가 한 번도 없었대요. 다 5%를 넘었었는데 내년에 유독 4%로 막으려고 하는데 정권이 내년 3월 이후에 교체가 되는데 그거를 금융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바뀔 텐데 될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좀 혼란의 시간이라 크게 변동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. 현재 상태 유지하면서 꾸준히 상승률만 증가하는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것도 이제 평택, 오산, 안성, 화성 이렇게 4개로 늘렸거든요. 색깔 보이세요? 화성 거는 지금 이쪽이죠. 요렇게 하면 0.83%. 색깔이 이게 사실인가 싶을 만큼 요 위에 더 있었는데 잘랐거든요. 7월 12일부터 색깔 한번 보십시오. 뭐 색깔이 뭐 이거보다 더 진해지면 빨간색 나오거든요. 근데 뭐 주간 단위로 1.56%, 1.43%니까 이게 전체 주수로 따지면 1년에 몇 %가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. 일주일 만에 1.5%가 상승한 거니까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. 평택 같은 경우 뭐 오산이건 안성이건 화성이건 무서운 속도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. 이거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폭풍이 이제 막 휘몰아쳐 올 거거든요. 이 주택 가격이 마냥 상승하는 거지만 이렇게 상승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상승해서 이게 나중에 이게 소용돌이가 지금 이렇게 쳐서 올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. 자,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도 보게 되면 화성이 살짝 잘리는구나 이게. 자, 평택, 오산, 안성, 화성 0.85, 0.95, 1.29 안성이 유독 심하게 올라가고 있고요.
화성도 뭐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. 전세가 줄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해요. 내년은 더 심할 거고요. 반전세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될 겁니다.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 내년에는 풀리겠지만 겪어봤거든. 네,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. 이거 전세 사는 게 답이 아니구나. 네, 근데 월세는 더 힘들거든요. 월세는 매달 나가는 그 돈이 부담되니까 전세를 사시는 거잖아요. 전세가 금리가 싸니까 빌려가지고 이제 월세보다 이게 싸니까 전세를 사는 건데, 내년 6월에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아직 안 왔는데, 그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금에 대해서 간주소득을 내거든요. 그럼 집주인들이 전세 놓을 이유가 없어요. 예. 전세를 놓는 거는 무차임으로 내가 돈을 끌어다 쓰는 이 효과가 있었는데, 앞으로는 은행 이자 정도 되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. 세금으로, 소득세로. 예.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거예요. 반전세화. 예. 보증금 1, 2억 걸고 월 얼마씩 내는 이런 거.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예. 반전세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 같다. 또는 전세 사시던 분들이 눈높이를 낮추든 뭐라든 집을 내년에 좀 많이 살 것 같다. 대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완화되는 그게 보이고 하면서,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이제 정책을 계속 이제 얘기할 거거든요. 이 경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면 내년부터, 그러면 이제 뭐 각종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. 어떻게 하겠다.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다 그렇게 할지는 봐야겠지만, 실제로 그럴지는 봐야겠지만 그것도 눈여겨봐야 된다. 어쨌든 현재 전세가 상승률 0.85, 0.95, 1.29, 0.63 무섭다. 전세 사는 거가 그냥 가시방석이다. 이 정도면 뭔가 잠 못 자고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청약을 계속 넣고 있을 거고, 그리고 청약 시장도 내년이 아마 끝이지 않을까 싶어요. 청약 시장이 내년이 지나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열리고, 후년, 내후년 2023년도부터는 고분양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.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분양가를 보일 것 같아서, 청약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. 청약도. 이건 그냥 제 예상이에요. 그렇다라기보다는 제 예상이거든요. 그래서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가지고,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나면 기존 집이나 분양가나 비교해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까지 올 거고, 심지어는 분양가가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. 지금은 분양가가 무조건 기존 주택보다 싼데, 이게 내년이 거의 끝이라고 봐요. 왜냐면 뭐 올해나 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일 때 건축 심의를 받아가지고 허그를 다 땡겼던 건설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맞춰서 분양을 할 텐데, 그게 아니고 현재 바뀌어 있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분양가 산정을 새로 한다면 이건 뭐 아마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집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. 집을 사야 되냐, 아니면 청약을 넣어야 되냐,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을 빨리 결정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입니다.